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 라디오 또 꺼내놓으셨네요? 분명히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버릴 수 없다고 했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해요? 고물 라디오가요? 며느리는 다가와서 라디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더욱 꽉 붙잡았어요. 안 돼. 이건 정말 소중한 거야.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해요. 자꾸 혼잣말 하시고, 없는 사람 얘기하시고, 정말 걱정돼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라디오에 매달려서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치매 증상 같아요. 오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상우가 살아있다는 것도,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이라니 난 정정해.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정말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오키의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전화로 들으니까 할머니가 무슨 큰 병에라도 걸리신 줄 알았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키는 손녀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그나마 지연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라디오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하던데요. 지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다들 걱정할 것 없어. 오키 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기에 고장난 듯한 라디오를 오래도록 붙들고 있는 걸까요?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허름한 단독주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정옥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9살 전직 여고 국어교사였던 오키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도, 저녁 노을이 마당 한편을 물들여도 이 집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죠.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차려 먹으며 오키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예전엔 가족들로 북적였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나도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몇 해 전 외국으로 떠났고, 며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생활비를 건네주며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오키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 꿈꿨던 미래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다녀갔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 후에 나온 말은 역시나 똑같았죠.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정말 팔아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오키는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을 땐 애들 대학 보내겠다고 2번, 3번 허리 휘어 일했는데 정작 늙으니 난 짐짝 취급이구나.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오키는 당당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에 매진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아들 교육비를 위해 과외까지 했고, 밤늦도록 시험 문제를 만들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든든한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아들의 짧아진 전화 통화에서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면 오키의 유일한 벗은 낡은 라디오 하나뿐이었습니다. 침실 한편에 자리한 그 라디오는 40년도 넘은 오래된 물건이었죠. 검은 몸체의 은색 다이얼,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달래주었습니다. 오키는 라디오 앞에 앉아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보곤 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기도 했죠. 가끔은 젊은 DJ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와 잠깐이나마 외로움을 잊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 오래됐네, 이 라디오도. 오키는 라디오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첫사랑이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혼자 앉아 라디오만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낼 줄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오키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래야 적막함이 조금이라도 덜해졌거든요. TV는 일찍 꺼버렸습니다. 요란한 오락 프로그램들이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밤 시간 감성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한 DJ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죠.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리움. 오키는 그런 사연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런 사랑을 했었지요. 뜨겁고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거든요. 오키는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아침, 혼자 하는 식사, 텅 빈 오후, 그리고 라디오와 함께하는 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오키는 거실에서 낡은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침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기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라디오는 또 뭐예요? 고장나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직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그냥 밤에 듣고 있어. 외롭기도 하고. 외로우시면 TV를 보시지. 왜 저런 고무를 붙들고 계세요? 이제 라디오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라디오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면, 색이 바랜 다이얼, 낡아서 헐거워진 안테나. 그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쓸모없는 고물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건 버리셔야 해요. 집 정리도 안 되고 먼지만 쌓이잖아요. 오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라디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40년 전 29살의 젊은 교사였던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선물해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첫사랑 한상우가 이민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로 건네준 그 라디오였죠. 이건 버릴 수 없어.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오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어제도 혼잣말 하시더니 오늘도 또 그래요. 정말 걱정돼요. 며느리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라디오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는 깜짝 놀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고장난 라디오 하나가요? 고장난 게 아니야. 아직도 잘 나와. 오키는 라디오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가슴에 닿자 옛날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29살 봄 학교 도서관에서 상우를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고 학교에 취재차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던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 라디오로 제 프로그램 들어주세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해요. 상우는 수줍게 웃으며 라디오를 건네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 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죠. 사랑이 이렇게 짧을 줄도,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오키가 라디오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요즘 이상해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고 없던 기억까지 만들어내시고 혹시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치매가 아니야. 내가 뭘 잊어버렸다고 그래. 오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라디오를 빼앗으려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붙들고 계시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오키는 라디오를 놓지 않으려 했고 며느리는 억지로라도 빼앗으려 했죠. 그 과정에서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안테나가 살짝 구부러졌어요. 아, 이제 정말 고장났네요. 며느리는 혀를 차며 라디오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 오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라디오를 비닐봉지에 넣어버렸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버리세요. 이런 것에 매달려 있으면 더 우울해지기만 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오키는 텅 빈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있던 자리가 유난히 휑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 없는 밤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잔잔한 음악이나 따뜻한 목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줬을 텐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오키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라디오를 어디에 두었을까 궁금했거든요. 부엌 구석을 뒤져보니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라디오가 들어 있었어요. 오키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꺼내 안테나를 펼쳤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고장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춰보니 오래된 지역 방송국이 잡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재야송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낯익은 저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깊은 밤, 혼자 라디오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옛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키는 깜짝 놀라 라디오에 귀를 바싹 댔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아니, 어디선가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상우의 목소리였어요. 오키는 라디오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상우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목소리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모 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선물해준 라디오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라디오 속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그 라디오를 틀고 혹시나 해서 옛 연인의 목소리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애틋한 마음이죠. 오키는 라디오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 상우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그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오키는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방송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키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4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의 사랑을, 그때의 이별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당신이 준 라디오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당신의 프로그램을 듣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정옥희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오키는 우체국까지 걸어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방송국 주소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요즘 세상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찾았을 텐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혹시 자신의 사연이 나올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역시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런데 토요일 밤 평소보다 일찍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는 라디오 앞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정오키라는 분이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오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편지가 읽혀지는 건가요? 정오키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이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상우였습니다. 진짜 한상우였어요. 오키 씨,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 라디오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다니요. 저도 매주 이 시간이면 당신을 생각합니다. 오키는 라디오를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상우의 목소리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조금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같은 시간에 이 방송을 할 겁니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오키는 한참을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상우가 살아있다는 것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 라디오 또 꺼내 놓으셨네요? 분명히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버릴 수 없다고 했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해요? 고물 라디오가요? 며느리는 다가와서 라디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더욱 꽉 붙잡았어요. 안 돼.
이건 정말 소중한 거야.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해요. 자꾸 혼잣말 하시고, 없는 사람 얘기하시고, 정말 걱정돼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라디오에 매달려서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치매 증상 같아요. 오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상우가 살아있다는 것도,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이라니. 난 정정해.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정말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오키의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전화로 들으니까 할머니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리신 줄 알았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키는 손녀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그나마 지연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다들 걱정할 것 없어.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라디오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하던데요. 오키는 지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전의 첫사랑 이야기, 라디오 선물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 상우의 목소리를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그분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 분명해. 절대 틀릴 리 없어.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오늘 밤 같이 라디오 들어볼까요? 정말 그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게요. 며느리는 지연을 말렸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에 서기로 한 거였죠. 그날 저녁 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라디오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였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들어볼게요. 오키는 손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지연만큼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오키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이 조금 들리더니 곧 깨끗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깊은 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확실히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온화한 톤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정옥희라는 분의 편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키와 지연은 동시에 라디오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40년 전 저는 29살의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때 한 여고에 취재를 갔다가 아름다운 국어 선생님을 만났죠. 정옥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씨가 더욱 아름다웠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빼앗겼죠. 오키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교재를 연구하고 있을 때 상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던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었죠. 몇 달 동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학교 뒷골목 작은 찻집에서,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학생들 얘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미국 유학 기회가 왔습니다. 신문사에서 특파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그때는 젊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사랑보다 꿈이 더 크게 보였어요.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키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그분에게 라디오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결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미국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고국에서는 많은 것이 변했죠. 돌아왔을 때 그분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1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오키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자신은 정말 상우를 기다렸었거든요. 몇 년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자 주변의 권유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상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계속 방송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매주 토요일 밤이면 마이크 앞에 앉아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할머니를 생각하며 방송을 한 거였나요? 그런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정옥희 선생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알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떠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꿈을 쫓는다며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어요. 오키는 라디오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상우의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만 그리워했던 게 아니었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을 할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그분이 맞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분명해. 목소리도 말하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야. 그럼 할머니도 연락을 취해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할머니 나이가 벌써 79이셔. 그분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지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만약 만나서 실망하면 어떡해? 4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오키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상우를 만나도 될까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많이 변했을 텐데 과연 예전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오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싶어 마음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용기를 내서 연락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긴 통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오키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오키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오키는 깜짝 놀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와 함께 입소 신청서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요즘 계속 이상한 행동하시고 라디오에 매달려서 현실 감각을 잃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오키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멀쩡해.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40년 전 사람이 라디오에서 어머니를 부른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나서 뭘 하시겠어요? 오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만큼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며느리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정기적인 건강검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오키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거기 가면 라디오는 어떻게 해? 어머니, 거기서도 라디오 정도는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헛된 망상은 버리셔야 해요. 오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헛된 망상이라니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사랑이 망상이라는 말인가요? 그날 저녁 지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오키는 지연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정말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지연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를 위한 일이야.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할머니가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가족들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할머니 나이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요양원 입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키는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상우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또 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오키는 라디오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네요. 오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큰 병인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네요. 길어야 몇 개월 정도라고. 오키는 라디오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상우를 다시 찾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옥희 선생님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정옥희 선생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늙은 남자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연이 할머니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거든요.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키는 지연에게 상우의 병 얘기를 했습니다. 지연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그럼 더 빨리 만나야 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만나? 일주일 후면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럼 요양원 가기 전에 만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마지막 짐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내일로 다가왔거든요. 어머니, 필요한 것들만 챙기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오키는 라디오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었어요. 그 라디오는 요양원에 가져갈 수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방해가 돼요. 안 돼. 이것만은 가져가야 해. 어머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잊으셔야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키는 절망했습니다. 라디오 없이는 상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상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때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라디오 정도는 가져가게 해드리면 안 돼요? 지연아, 요양원에는 규칙이 있어. 개인 물건을 무작정 가져갈 수는 없어. 그럼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것 말고는 즐거움이 없으신데. 지연은 할머니 편에서 끝까지 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오키는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요양원에 가서 더 이상 상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였어요. 정옥희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키의 상황을 아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어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키는 라디오를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전했습니다. 상우야,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요양원 입소 당일 아침, 오키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라디오가 놓여있던 자리를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중요한 결심을 내렸거든요. 할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딜 가려고? 오늘은 요양원 가는 날인데. 금방 돌아올게요. 할머니 위한 일이에요.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어젯밤 인터넷으로 찾아낸 주소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방송국은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역 방송국이라 그런지 시설도 낡아 보였어요. 지연은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우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한상우 씨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80대로 보이는 나이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한상우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희 할머니의 손녀 지연입니다. 상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옥희 씨의 손녀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선생님 방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그리워하셔요. 상우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연은 요양원 입소 얘기부터 가족들이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오늘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요? 네, 몇 시간 후면 출발해야 해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옥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네, 할머니는 선생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 라디오도 4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지연의 말에 상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옥희가 그토록 기다려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나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지 못하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하셨거든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이라니요. 옥희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지연 씨, 부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지연은 상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할머니와 상우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할 텐데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상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옥희 씨에게 이런 훌륭한 손녀가 있다니. 지연은 방송국을 나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넘었고 가족들이 요양원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큰 가방에 옥희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옥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어디 갔었어? 이제 출발해야 해. 엄마,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송국에 갔던 일, 상우를 직접 만난 일, 그리고 할머니와 상우가 만나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방송국까지 찾아가다니. 엄마, 할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이 정말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나는 게 좋은 일일까? 할머니 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으시면 어떡해? 옥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정말 상우를 만났다고? 네, 할머니.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하고 계셔요. 옥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위해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더라?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며느리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 몸도 약하시고 감정적으로 충격받으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옥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도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일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영영 못 볼 수도 있어. 지연이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평생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며느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오키는 정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럼 정말 잠깐만이에요. 요양원 가는 길에 들러서 인사만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오키는 기뻐서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오키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우를 만나도 될까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늙고 변했는지 생각하니 겁이 났어요. 지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어요. 오키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구부정한 어깨. 29살의 아름다운 국어 선생님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마음이 뛰고 있었습니다. 상우에 대한 사랑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키의 짐을 차에 실으며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오키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상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요? 실망하지는 않을까요? 차가 출발하자 지연이 운전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송국 앞에서 잠깐만 세워주세요. 정말 잠깐만이야, 알았지? 요양원에 늦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방송국까지 가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어요. 상우와 처음 만났던 학교 도서관, 함께 걸었던 한강변, 마지막 밤에 라디오를 건네봤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오키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송국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오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세우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0분만이야, 알았지? 더 늦으면 정말 안 돼. 지연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키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지연이 먼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한상우 선생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약속이 있어요. 잠시 후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오키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29살의 젊은 남녀가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오키, 정말 당신이군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 씨,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말이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많이 변했죠? 아니에요. 여전히 예쁘세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늙었는데 상우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물러서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라디오. 정말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40년 동안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매일 밤 들었어요. 미안해요, 오키 씨.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우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꿈이 있었잖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놓쳤어요. 당신을 잃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40년의 세월과 그리움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오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났으니 후회는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이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오키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동안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방송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가야 해요. 지연이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돼. 정말 늦으면 큰일 나. 상우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키 씨를 붙잡고 있어서.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가야 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군요. 네. 가족들이 걱정해서요. 혹시 가끔 면회 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대답하기 전에 오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는 규칙이 있어요. 가족이 아닌 분은 면회가 어려워요. 상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요? 오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지연이 나섰습니다. 상우 할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상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우는 오키의 손을 놓기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키 씨,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우 씨.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그리움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의 재촉으로 오키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상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에 탄 후에도 오키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할머니,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정말 끝인 거라는 걸. 상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도 언제까지 건강할지 몰랐어요. 창밖으로 방송국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키는 눈을 감고 방금 전의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상우의 따뜻한 손길, 변하지 않은 미소,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을 기억해 두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어요.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는 좋았지만 영혼은 메말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그리운 건 라디오였어요. 밤이 되면 상우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었지만 요양원에서는 개인 라디오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께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죠.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병사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오키는 힘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이 면회를 왔습니다. 할머니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밥은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연은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기가 사라지고 체념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상우 할아버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이는 생기였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매일 방송하고 계세요. 할머니 얘기도 자주 하시고.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못 들으실까봐 제가 녹음해 왔어요. 오키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상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옥희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잠깐 만났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키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요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키 씨,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상우를 다시 만나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부탁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방송국에서 만난 상우는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았어요. 상우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데려나오고 싶어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실 텐데요. 저도 성인이에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지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상우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으면 해요.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보내세요. 상우는 감동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할머니를 위해 이런 큰 희생을 하려 한다니요. 정말 괜찮겠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텐데. 할머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일주일 후 지연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지연아, 그곳이 할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거기서 죽어가고 계세요. 몸은 건강해져도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며느리는 지연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면회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상우 할아버지도 함께 계시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경험은 없어도 마음은 있어요. 할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긴 설득 끝에 가족들은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한 달만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키가 요양원에서 나오는 날 상우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지연이 준비한 작은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네, 할머니. 이제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요. 지연이 준비한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 옛날 라디오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내 라디오잖아. 오키는 반가워하며 라디오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오키와 상우는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나란히 앉아 듣는 라디오였어요. 다른 방송이었지만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키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오키와 상우는 매일을 함께 보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어주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두 분을 정성껏 돌봤어요. 상우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키 씨, 제가 떠나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지 마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하지만 둘 다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키를 깨웠습니다. 오키 씨, 우리 함께 라디오 방송 해볼까요? 라디오 방송을요? 네,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는 거예요. 지연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사랑의 이야기, 기다림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준 제 인생의 사랑, 정옥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방송을 하게 되어 떨리네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라디오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늦은 사랑의 아름다움, 기다림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가족이 외면한 자리에서 저는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늦은 사랑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키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다이얼이 천천히 돌아가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